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트루먼 쇼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짐 캐리가 분한 트루먼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탄생되는 그 순간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결혼 생활까지 세상에 중계되는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 트루먼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아내가 특정 상표의 코코아를 들면서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다룰 내용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에 노출되는 간접 광고 그리고 협찬에 관해서 두 가지 개정안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방송법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각각의 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프로그램 보면은 특정 상품이 방송 중에 그냥 그대로 눈에 띄는 경우가 참 많아졌는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장면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처럼 그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기존의 현행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갔으면 합니다. 네, 지금 현행법에서 PPL, 네. 그래서 광고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가상 광고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트루먼 쇼에서 특정 상품을 이렇게 내보이는 거. 맞습니다. 얘기하다 말고. 네, 그것은 간접 광고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간접 광고는 이미 우리 방송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네. 제가 이번에 발의한 그 방송법의 주 내용은 협찬에 관한 것입니다. 네. 약간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간접 광고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단 화면의 2분의 1 이상을 간접 광고가 차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희야 방송국에서 일을 하니까 협찬이다, 간접 그렇죠. 광고다 이제 자주 들어봐서 어느 정도의 개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좀 무슨 차이야? 헷갈리시죠? 이렇게 궁금하실 네. 수 있거든요. 그 뭐가 차이를 다릅니까? 잠깐 볼까요? 네네. 제가 이게 좀 복잡해서 판넬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네. 지금 이게 이제 SBS 드라마예요. 한 근데 요건 장면이군요. 네, 한 네. 장면인데 여기 이제 위반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정 상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형태는 간접 광고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허용돼 있는데 네. 이게 위반되었다는 것은 전체 화면의 반 이상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간접 광고 위반 사례까지 제가 가져온 거고요. 상표만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네. 반을 넘으면 안 되는군요. 네, 이 전체 화면의 이 크기가 지금 반을 그러네요. 넘었잖아요. 면적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반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협찬은 이것과는 달리 네. 협찬주만 네.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면 네. 어디서 협찬했다고 쭉 협찬주 명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그게 협찬입니다. 장소 협찬도 나오고 의상 협찬도 네,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현물 협찬도 있고 예. 프로그램 제작비를 내는 경우도 있고 캠페인을 광고해주는 협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협찬의 경우는 네. 이런 프로그램에 요 상품이 노출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찬주만 네.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이 갖고 오신 자료를 보니까 실제 소비자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그 브랜드가 그냥 나와 있어요. 예, 그대로 노출됩니다. 상표 그대로를. 네, 이게 오랫동안 우리 방송법이 네. 이런 간접 광고나 가상 광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그 경기 보시면 야구 경기 보시면 네. 그 펜스 있잖아요. 예. 그 펜스에 광고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광고는 야구장 안에 펜스에는 그 광고가 없는 거예요. 화면에서 광고를 만드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들에 대해서 네. 오랫동안 방송법이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매체가 다양해지고 이제 광고비 유치 경쟁이 심해지고 네. 방송사들이 경영난에 빠짐에 따라 네. 광고 형태를 다양하게 허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신 예. 방송법 개정안에 네. 왜 개정안이 필요한가에 대한 또 그 배경 설명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기에 네. 새롭게 손을 보셔야 했는지.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간접 광고는 광고의 한 유형으로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간접 광고의 매출은 투명하게 방송사의 매출로 잡힙니다.
아, 그렇군요.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데 네네. 우리 방송법에 협찬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하. 그리고 다만 협찬을 받을 경우 고지해야 한다. 그래서 협찬 고지라는 개념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협찬 받는 액수는 네. 공식적인 방송사 회계에 잡히지가 않는 네. 어떻게 보면 음성적인 돈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돈을 협찬하는 경우도 있나 보죠? 제작비를 선물 지원하는 겁니다. 아, 여태 저는 뭐 액세서리 빌려주고 가구 빌려주고 네, 옷 빌려주고 이 생각만 이 했습니다. 현금 지원은 이제 제작비를 현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그것도 협찬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냥 눈먼 돈이 되는군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거꾸로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네네. 회계를 투명하게 잡아야 되는 간접 광고보다 네. 회계에 대한 의무가 없는 이게 법의 공백 상태에 있는 협찬을 더 많이 받으면 네. 이게 운영이 편하잖아요. 돈의 운영도 편하고. 그렇겠군요. 그러다 보니 협찬 액수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불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방송법에 협찬의 개념을 넣어야 한다. 네. 네, 요거 하나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방송발전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방송 광고 매출액에 대해서만 방발기금을 내게 했었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협찬 액수까지 넣어서 100분의 6을 하자. 음.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인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뭐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네. 제작사, 보통 영화든 뭐든 제작사의 입김이 작품의 어떤 항로를 결정짓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협찬사가 협찬하는 액수가 커지면 당연히 영향력을 갖게 되고 개입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점점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혹시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신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 종편이 네. 문제가 됐는데 네. 그 노골적으로 광고를 유치하고 해당 기업이 하는 행동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MBN이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한 MBN의 광고 영업 일지가 공개됐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거와 관련한 자료를 국감이나 상임위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고요. 네.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된 건 저희가 이제 그 아까 큰 틀 외에 이제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예, 예. 이제 방송법 개정안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나 아하. 몇 가지 특정한 경우, 그러니까 정보를 주거나 이런 경우는 협찬을 받지 못하도록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도록 네네. 하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종편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협찬을 받고 그 협찬사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보도로 해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지난해 자원외교 국조, 그래서 자원외교 문제가 막 시끄러웠잖아요. 네네. 그때 자원외교를 여러 기업이 했는데 뭐 한국전력만은 아주 자원외교를 잘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네. 보도 프로그램이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간접 광고 같은 경우는 아예 간접 광고도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하지 말아야 되지만 협찬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그렇군요. 공식적인 광고만 하게 해야 하는 것이 보도 프로그램 같은 그렇군요. 것이죠. 참 아슬아슬합니다. 사실 방송 언론 매체, 뭐 신문 잡지, 광고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네. 무엇보다도 편하게 운영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제 그렇게 편하게 하다 보면 이제 프로그램인지 광고인지 혼동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협찬을 받고 뭐 보도를 그 협찬주는 잘해준다면 네. 근데 원래 보도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진실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동안에 시행령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가 법으로 올려보려고 이번에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네.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이건 이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민감한 부분.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협찬주 명칭만 공개하는 건데, 네, 원래는. 예, 이것을 예를 들면 뭐 그 프로그램 제목에 네. 협찬주를 노출할 수 있게 풀어준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어떤 회사나 상품인지 알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제가 그 셀폰, 핸드폰을 예를 들면 네. 뭐 SK 핸드폰과 SK 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아, 예를 그거 들면 많은데요 요새. 그러니까 자주 듣는데요. 예. 아니 아직은 집밥 백선생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집밥 백선생에 예를 들면 A 기업이 네. 협찬을 해요. 예. 그러면 A 기업과 함께하는 집밥 백선생. 아, 프로그램에서. 아예 프로그램 명칭을 그렇게 할 수 저는 있다는 이제 겁니다. 교통정보 같은 데 들어보면은 아무개 기업이 협찬하는 무슨 몇 시 교통정보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교통 정보니까. 활용이 됐고. 예, 그건 예. 제목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협찬 받아서 교통 정보를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군요. 아예 프로그램을 그렇게 아. 쓸 수 있는 거죠. 그거하고 그렇구나. 시사, 예. 보도, 교양 프로그램에도 협찬이 가능하도록 푼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의원실에선 굉장히 방통위에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협찬에 관한 법률 일부가 통과됐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요구한 게 이게 간접 광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양보를 하면 네. 협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방통위가 그 프로그램 내용과 협찬주나 협찬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이런 협찬을 완전히 푸는 그런 규칙 개정안을 내놓아서요. 사실은 저희가 낸 방송법이 그런 방통위에 무분별한 협찬 풀기 그것을 제어하는 그런 네.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제어하는 역할이라고 네. 하신 그 이번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시 강조해 한번 주십시오. 네. 요약해 볼까요? 네. 우선 첫째는 우리 방송법에 협찬을 하면 고지해라. 그래서 협찬 고지 의무는 있는데 협찬이 무엇이다라는 개념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개념 규정할 수 있게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보도와 관련된 부분, 뭐 뉴스,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런 것에는 협찬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어겼을 때는요. 어겼을 땐 일정한 게 이제 과태료를 벌금? 물거나 벌금 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앞서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이거 여쭤봐야지 싶었던 네. 게 캠페인성 공익 광고 네. 있잖아요. 네. 그건 정말 좋은 뜻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교정해주거나 네.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건데 거기도 협찬이 붙는. 예, 붙습니다. 경우들이 그러니까 일정한 있네요.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지 받고 그럼 이런 이제 경우는 공익 적용이 캠페인을 하는 됩니까? 거죠. 예, 물론 적용이 되는데 네. 공익 캠페인의 협찬을 받았을 때도 다 적용이 되고요. 협찬의 예. 세 가지 형태, 네. 현물 지원, 현물, 제작비 지원, 제작비. 그다음에 공익 캠페인 요 세 가지 범주 안에 있는 건 다 적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현금 지원 받을 때 네.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받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A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1억인데 네. 협찬을 한 3억쯤 받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2억이 남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방송법 개정안에는 그 제작비를 초과하는 현금 지원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아하.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작비나 현찰은 판단하기가 쉬운데 현물을 어떻게 이거를 산정하죠? 예를 들어서 시세로 산정하는 건지 가격으로 산정하는지 좀 어려우시겠어요. 네, 그건 조금 네. 복잡한 거라 그런 네. 거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그렇군요.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이해가 되고 필요하겠다 네. 싶지만 막상 제작을 하고 있는 방송사 혹은 네. 외주 제작사 측에서 생각해 보면은 또 협찬주들 아니 뭐 다른 피해 없이 우리가 또 대주고 프로그램 잘 만들고 그래서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뭐 이렇게 큰 문제 되나? 이견을 갖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방송사나 네. 뭐 제작자들은 사실 법의 규제가 하나도 없으면 음. 가장 좋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방송 프로그램은 워낙 대중을 상대로 영향력이 큰 상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크게 보면 공공성, 공익성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공공성이나 공익성의 관점에서 이제 일정하게 규제법이 필요하다. 이게 동의돼 있는 상태고요. 네. 물론 방송사들이 반대할 겁니다. 예. 그러나 그 방송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협찬으로 잘 만들어서 받는 그 이익, 그리고 그게 또 공익적인 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사적 이익의 공익적인 것보다는 규제에서 얻는 공익이 더 크다면 네. 이제 규제를 해야 되고, 네. 물론 법이 논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방송사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네. 저희의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또 국회가 할 일이고 이게 민주주의 같아요. 네. 그래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짤막하게 이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네.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 취지와 핵심 내용을 함께 간추려 주십시오. 네, 이것은 이제 협찬을 투명하게 하고 이것을 방송사 회계로 잡아라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방송발전기금 방송 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송 광고 매출액 네. 뿐만 아니라 네. 협찬 액수까지 더해서 100분의 6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 발전 기금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네. 그렇군요. 자, 뭐 조율해야 될 뭐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실 그렇습니다. 테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히 방송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바쁘게 네, 활약을 네. 해오셨고 특히 저희 입법데이트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 그 방송사가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JYJ법 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뭐 상임 현안이라든가 또 통과하기를 바라는 법안이 있으시다면 짤막하게 세 소개해 가지. 주십시오. 네. 네네. 첫째는 JYJ법. 네. 꼭 통과시키고 싶어요. 지난번에 논의하다가 막혀 있는데 저희가 방통이랑 이렇게 조정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 때 꼭 통과되길 바라고요. 이거는 이제 국민 공모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꼭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이번에 고영주 이사장이 여러 가지 파격적인 발언으로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게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이 네네. 잘 만들어지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사가 이사장이 되게 하는 법이거든요. 그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디어 교육 지원법을 제가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냈는데 아, 네. 이게 이제 문화부하고 방통위 교육부의 약간의 그 이해관계 조절이 어려워서 네네. 공청회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공청회를 열어서 미디어 교육 지원법이 통과돼서 특히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비판적 관점에서 올바로 수용할 수 있게 바탕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길을 쭉 걸어오시고 계세요. 자, 의원님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